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한 가지. 여기다 이제 주소를 기재하실 때는 법원에서 날라오는 그 우편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낙찰은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7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되긴 했지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그 가격은 16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죠. 이 사례보다 더 극악으로 갔던 사례가 울산에서 한번 터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일 이찰에 참가하셔서 이찰표를 작성하실 때는 어떤 이찰표를 작성하게 되시는 건가, 그 이찰표 서식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양식이 기일 이찰표 양식입니다. 기일 이찰표 양식에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법원에서 이찰하시는지 일단 관할 법원을 쓰게 되어 있고요. 일단 이찰 기일 중요하죠. 이찰 기일날 몇 월 며칠에 이찰하는지 그 기일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사건 번호를 쓰게 되어 있고 오른쪽을 보면 물건 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사건이 사건 번호만 있는 사건이다, 사건 번호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건이 물건 번호가 같이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그 물건 번호 란에다가 그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된다. 만약에 물건 번호가 있는 사건인데 사건 번호만 쓰고 물건 번호 기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찰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건 번호라고 하는 거는 뭐뭐탕연 뭐뭐뭐뭐 하는 숫자까지를 사건 번호라고 얘기하고요. 물건 번호는 옆에 가로치고 숫자가 하나 더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번호를 물건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건 번호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건 번호를 기재를 하셔야지 올바른 이찰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찰자에 대한 내용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참가하셨을 때는 성함,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를 기입하시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한 가지. 여기다 이제 주소를 기재하실 때는 법원에서 날라오는 그 우편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이찰을 참여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대리인이 가서 대리 이찰한다라고 하면은 밑에 대리인란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첨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간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인간도장을 찍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의 인간증명서를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 경매 실무하다 보면요, 대리 이찰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인간증명서 안 떼와갖고 무효 처리되는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무효 처리 되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서실 한번 봐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격 쓰는 거. 왼쪽이 입찰 가격이고 오른쪽에 보증 금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서류를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작성할 만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법원 가서 입찰을 할 때는 그 긴장감의 상태가요, 말도 못합니다. 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잘 들릴 정도예요. 너무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뭐냐면은, 참 바보 같겠지만 제가 분명히 왼쪽이 입찰 가격이고 오른쪽이 보증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왼쪽에다 보증 금액 쓰고 오른쪽에 입찰 가격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왼쪽에 이찰 가격이 오른쪽에 보증 금액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찰표 기재하는 방식이 약간 조금 옛날 방식인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갖다 1억에 이찰하고 싶다. 그냥 뭐 한글로 1억이나 뭐 그냥 숫자로 1억 이렇게 쓰게 만들어 놨다면 참 편한데, 그 단위에다가 하나씩 숫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뭐 작성하는 게 뭐 어렵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 이찰하러 가면 그 긴장감이 너무나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 개수가 헷갈리거든요. 원래 1억을 쓰려고 하면 공을 몇 개 써야 됩니까? 8개를 써야 되는데 나중에 써놓고 보니까 내가 10억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하나 더 쓰는 실수. 사실 그런 실수가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찰 가격을 쓰실 때는 그 가격을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를 말으셔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1억에 이찰하고 싶었는데 그 금액을 10억을 써서 내버렸다. 여러분들 잔금 10억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찰 보증은 10%도 몰수당하겠죠. 괜히 저렴하게 경매 입찰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보증금을 손해볼 수가 있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사건 번호가 2020-6987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전남 무안금 삼양읍에 아파트가 나왔었던 사례였는데요. 대지 지분은 11.39평, 건물 실평수는 18평 정도 되다 보니까 25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였겠죠. 그 아파트가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이 얼마에 나왔었냐면은 1억 6,400만 원에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낙찰은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7명이 들어와서 낙찰되긴 했지만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그 가격은 16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죠. 사실 이 이찰자는 얼마를 쓰고 들어오고 싶었을까요?
바로 1억 6,450만 원을 쓰고 싶었던 건데 공을 하나 더 써버린 거죠. 물론 이렇게 쓰면 무조건 낙찰은 받겠다. 그렇죠? 아무도 못 이기죠? 그래도 이 물건을 이렇게 낙찰받았으면 잔금을 이거 내야 되는데 잔금 낼 수가 있습니까? 못 냅니까? 못 내죠. 그럼 이 사람은 이차보증금 얼마를 손해보게 된 사건이죠? 최저가의 10%였으니까 1억 6,400만 원의 10%, 1,640만 원을 손해봤던 사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례로 보니까 1,640만 원 날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1,64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보증금을 날리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사실 저렇게 이차에 들어가면 이거 보증금 날린 사람도 피해보는 건 맞지만 같이 이차에 들어갔던 사람들한테도 피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공안을 실수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일단 못 받았는데 저렇게 질러버리면 차순위 매수 신고도 못 한단 말이에요. 악하게 떨어진 사람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이차의 가격을 잘못 쓰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낙찰받은 그 시점부터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법원에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하자를 찾아내갖고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내서 그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차 보증금 10%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차 가격을 잘못 썼을 때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차의 절차상 그동안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10%는 찾을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찾아봤는데 그런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불허가 받아보려고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건 매각 불허가 신청이 아니라 거의 반성문에 가까운 수준을 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내냐면은 판사님 제가 사실은 경매 초보 이차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공안 하나를 더 쓰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2차의 보증금은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고 이 돈이 없으면 저희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 제발 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셔서 2차의 보증금 10%를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법원에서 그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 쓴다라고 하더라도 괜히 반성문 쓰지 마세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 매각 불허가 신청했을 때 그런 식으로 쓰면은 법원에서 많이 받아줬어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져서 2차의 보증금 10% 돌려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받아주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원에서 아예 이제 여지를 안 줍니다. 그냥 잘못 쓰면은 2차의 보증금 10% 몰수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보다 더 극악으로 갔던 사례가 울산에서 한번 터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건 번호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05타경 6503번 사건입니다. 소재지 어디로 들어가냐? 울산광역시 남구 묵어동에 들어가는 물건이었고요. 다세대 빌라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대지권은 한 20평, 건물 실평수는 35평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제법 있는 다세대이긴 하지만 최초의 간접평가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 나왔다가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얼마에 됐습니까? 저게 얼마죠? 저 일단 11억 5천 원 아닙니다. 이 금액이 한 번에 읽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통장에 한 번도 저런 금액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돈이 자그마치 얼마냐면은 1조 1,500억입니다. 아니 1억 1,500만 원짜리 2차 하려고 하는데 1조 1,500억.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 기일이차표 보셨을 때 조 단위가 없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서 냈지? 근데 1조 1,500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 하나를 더 쓰는 수준이 아니라 공 4개를 더 썼다라는 거죠. 통장에서 볼 수가 없는 돈이죠? 혹시나 저런 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무튼 공 4개를 더 써서 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졌어. 다행히. 그러다 보니까 2차 보증금 10%를 돌려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졌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판사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1억짜리를 갖다 1조에 썼으니 그래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화끈하게 실수를 해야지 애매하게 실수를 하면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농담이고 실수를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인지라 2차를 하다 보면 2차에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2차표를 잘못 기재해서 실수하는 일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은 경매 초보 시절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가서 2차표를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작성해서 가져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표 작성에 실수하는 일이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표를 갖다 집에서 작성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그 서식이 필요할 텐데 그 서식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 서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하실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은 상단의 카테고리에 경매 지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면은 왼쪽에 카테고리에 경매 서식이라고 있어요. 경매할 때 필요한 각종 양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일로 올라와 있다.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아서 집에서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거하고 법원에 배치되어 있는 서류 작성하는 거하고 그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양식을 다운받아서 집에서 써가신다라고 하면은 이차표 작성하실 때 하는 실수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옥션원을 구독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옥션원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있죠. 바로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옥션원에서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시면요, 밑으로 쭉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이차표 작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눌러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차표 양식 그대로 나왔죠. 여기 이제 타자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뽑아갖고 수기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집에서 작성해 가져가시면은 그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매 초보자 시절에는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집에서 써가셔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면은 여러분들 안전한 그런 입찰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